요즘 미국에서 인건비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뉴스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특히나 지금 미국의 소비부터 해서 고용이 굉장히 좋게 잘 살아나고 있는데 자발적 퇴사가 급증한다. 이게 큰 몫을 하고 있죠. 첫 번째로 지금 재택근무를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직이 굉장히 활발하다고 해요. 예, 재택근무를 하면 월급을 조금 적게 받는데 그만큼 여기저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이직이 많아지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특히나 대면 서비스를 하는 미국에서는 한번 코로나에 걸리면 치료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이 들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대면 서비스를 기피하게 되는 이런 현상으로 서비스업에서 특히 사람 구하기 힘들어진다. 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최근에 돈풀기가 많이 되면서 주식시장도 많이 오르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은퇴하는 인원들이 굉장히 늘었다고 합니다. 자, 이러면서 미국의 고용난이 굉장히 심해졌고요.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까 급여가 많이 올라가는, 임금이 올라가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죠. 지금 뉴스처럼 스타벅스의 경우에도 인건비가 너무 높으니까 계산원 없는 매장을 이 아마존고와 협업을 해가지고 바로 커피를 테이크아웃 하거나 아니면 마시고 나가면 알아서 결제가 되는 이런 서비스, 이런 매장을 첫 번째 개설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애플과 같은 경우에는 2025년이죠. 네, 이때는 아예 핸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타고 가면 되는 이런 완전 자율주행, 100% 자율주행차를 선보이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어요. 인건비를 줄이는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 자, 그럼 앞으로 우리는 대체 뭘 먹고 살아야 되는 걸까요? 자, 바로 플레이트 언이 답인데, 오늘은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여기에 투자에 대한 힌트까지 한번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시작을 하기 전에 제가 이 3프로TV에 나오는 이런 광고처럼 저도 광고를 드디어 하나 제대로 받았습니다. 광고를 주신 곳은 페이지콕이라는 요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가 뭐 하는 곳이냐? 간단합니다. 여기에다가 주식 종목을 분석한 글을 올린다거나 아니면 경제 관련된 내용을 글을 쓰면 페이지콕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좀 정성 들여 쓴 글에는 현금을 지급해주는 이런 시스템인데요. 그래서 얼마 정도 주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를 들어서 종목 추천하는 글을 내가 작성을 했는데 열흘 동안에 3% 올랐다 그러면 3만 원을 주고, 5%가 올라갔다 그러면 막 7만 원 주고, 이렇게 돈을 굉장히 많이 분배해주는 이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사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혹시나 내가 여기 가입해서 글 쓰고 그랬는데 무슨 문제는 생기지 않을까, 혹시나 뭐 요거 너무 비즈니스 모델이 너무 퍼주는 것 같은데 요거 사기는 아닐까 싶어서 제가 이 대표님하고 인터뷰를 좀 해봤습니다. 우선 고품격 경제방송에 출연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이고요. 페이지콕이라는 수익형 커뮤니티 플랫폼을 운영 중인 강창용이라고 합니다. 네. 간단히 생각하면은 이제 유튜브의 이제 텍스트 버전,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 양질의 영상을 올리면은 수익이 이제 지급이 되듯이 저희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좋은 글들을 올리시면은 수익 창출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 종목을 뭐 전문적으로 확 분석했다기보다는 본인들만의 논리를 가지고 쓴 글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픽을 해가지고 10거래일로의 주가의 그 차이, 수익률을 저희가 등급표에 따라 가지고 수익을 지급을 해드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초반에는 이제 대표님이 너무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지금 좀 안색이 네.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운영하면서 후회한 적도 있죠. 만약 이 돈 가지고 네. 그냥 테슬라라든가 다른 주식 샀으면 돈을 벌었을 건데 괜히 사업을 벌려가지고. 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면 계속 트래픽에 따라가서 저희가 광고도 붙고 있고 지금 몇 군데 스폰서도 지금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상장 기업의 금융 데이터를 시각화해가지고 편하게 볼 수 있는 플래닛이란 사이트와 저희가 제휴를 해가지고 저희 이제 페이지 곡에 글을 작성하시는 분들한테 플래닛 1개월 이용권을 이제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글 작성 후에 이용권 획득하시고 수익 창출의 기회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마존고 알고 계시죠? 2016년이죠. 이때 나와가지고 굉장히 센세이션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사람이 전혀 필요가 없는 이런 편의점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요 통로 있죠? 여기로 사람이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가기 전에 아마존 앱이라든가 아니면 신용카드를 여기다 찍고선에 자기 신분이 확인이 되면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뭔가 결제를 하는 게 아니라 물건을 고르고 걸어서 나오기만 하면은 뭐 계산원이나 이런 거 필요 없이 알아서 전자청구가 되는 이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2016년 아마존 고를 비롯해가지고 2020년에는 아마존 그로서리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최근에는 아마존 카트까지 아마존의 이런 무인 결제 서비스 같은 경우가 굉장히 크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 보면은 대체 아마존고가 좀 무슨 이득이냐. 우리나라에도 벌써 뭐 대형마트 가보면은 이렇게 무인 결제하는 거
지가 알아서 결제하고 나가는 시스템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항상 이게 뭔가 안내를 해주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감시하는 인원이 항상 붙어 있어요. 왜냐면은 이거 가지고 그냥 날르면은 뭐 물론 그거 날르기 쉽지 않은 구조로 돼 있긴 하지만 이거 어디다 감추거나 그러면은 결제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감시 플러스 여기에다가 안내까지 해주는 요원이 꼭 몇 명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잘 못하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막 버벅대고 있으면 안내원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죠. 근데 아마존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들어갈 때 요거 하나만 찍으면은 요 안에서 뭔가 사든 뭐 내려놓든 나올 때 그냥 알아서 결제가 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지금 쓰고 있는 이런 무인 결제 시스템과 완전히 틀리죠. 그래서 인원이 전혀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건비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는 미국에서 뭐 여러 가지 점포들에서도 이렇게 아마존고와 같은 무인 시스템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최저임금이 급등을 해가지고 사장님들이 알바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알바가 오히려 돈을 더 많이 가져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다 보니까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인 편의점으로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벌써 뭐 1000여 곳 이상이 무인으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지금 롯데에서도 또 무인 편의점 실험을 이제 최근에 하기 시작했는데, 아마존고가 2016년에 나와서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쌓고 한 거에 비하면 너무 좀 늦었죠. 그리고 뭐 아직까지 중력센터라든가 이런 것들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아직도 실험 단계고, 그리고 요 구축 비용 자체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기술력상으로는 예, 그냥 인력 쓰는 게 더 낫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과일이라든가 밀키트 이런 것들 있죠. 집에서 간편식 이런 것들은 이미 무인 매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무인 마트 요거의 문제는 지금 다 털린다는 거죠. 믿을 건 지금 CCTV밖에 없는데 요거 그냥 찍어가지고 요거 경찰에다 넘기고 경찰이 알아서 잡아주길 바라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크게 절도도 늘어나고 보안에 굉장히 취약하다 이런 얘기가 많죠. 투자 힌트를 하나 얻을 수 있죠. 지금 미국의 인건비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대면업을 하는 대면 서비스도 사람들이 점점 안 하려고 그래요. 자연적으로 기계가 대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최저임금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기계를 쓰거나 아니면 무인 점포를 써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6년부터 해가지고 벌써 여러 가지 데이터가 쌓이고 굉장히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놨죠. 여기서 기술 라이선스도 팔고요. 직접 기술을 판매하겠다. 그럼 앞으로 아마존의 이런 무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온라인 상에서도 아마존이 굉장히 크게 뭐 독점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프라인 시장에서도 많은 점포들이 아마존의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그러면 굉장히 큰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도 지금은 대기업들만 지금 무인 점포를 조금씩 실험을 하고 있는 단계고, 소상공인 분들은 너무 비싸가지고 이제 무인 점포는 지금 CCTV에만 의존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아마존의 서비스가 만약에 좀 많이 사용되고 염가에 도입이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많은 점포, 음식점부터 해가지고 편의점부터 해가지고 뭐 점원이 필요한 뭐 옷가게도 그렇고요. 대부분 서비스업이 무인으로 전부 다 바뀌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겠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을 선점을 할 가능성이 좀 높죠. 가장 빨리 도입을 하고 데이터도 많이 쌓여 있고 단가도 낮출 수 있는 이런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점점 인건비가 올라가는 시대, 그리고 서비스업에서 사람이 직접 뛸 수 없는 이런 코로나 시대라는 거, 이런 점을 볼 때 앞으로 이렇게 무인 시스템을 갖춘 요 아마존의 미래가 굉장히 오프라인 시장에서도 또 새로운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또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게 있는 게, 여러분 요거 많이 보셨죠? 식당 가보면은 무인 서빙 로봇을 활용하는 곳이 꽤 많아요. 저도 이걸 이용을 해봤는데 로봇가 와가지고 그 음식 가져가세요 막 이럽니다. 그럼 음식 들어가지고 먹으면은 얘가 알아서 다시 주방으로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제 아직도 뭐 반찬 더 주세요 막 이런 거는 못하니까 여기 반드시 이제 셀프바가, 이렇게 반찬 셀프바가 있습니다. 이게 조합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서빙하는 직원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소상공인 분들은 굉장히 크게 인건비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이 로봇에다가 전달해 주려면 셰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인건비는 어떻게 하냐? 이 그림이 뭐냐면요, 이 MIT 공대들이 만들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보스턴에 있었던 스파이스라는 자동으로 얘네들이 조리를 해주는 무인 셰프 요 기계입니다. 물론 스파이스라는 요 회사가 스위트 그린이라는 요 회사에 합병이 되면서 최근에 요 가게가 문을 닫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데다가 차린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고객들이 와서 키오스크에다가 볶음밥 주문을 해요. 그럼 뭐 토핑도 여러 가지가 다르고 자기 취향에 따라 다른데, 그렇게 하면 기계가 여기 알아서 이렇게 재료들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원하는 재료들을. 그렇게 해서 쭉 볶아가지고
음식이 딱 나옵니다. 그럼 요걸 갖다가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셰프도 필요 없고 서빙하는 사람도 필요 없으니까 굉장히 염가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여기다가 최근에는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자, 셰프분들이 이제 주방에서 이제 마스크를 좀 쓰기 힘들죠. 예, 마스크를 안 쓰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가끔 보면 기침을 많이 하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네, 아무래도 뭐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뭐 연기 때문에 기침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앞으로는 이렇게 로봇이 알아서 조리를 해준다. 그럼 이제 뭐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걱정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선호하시는 분도 늘어날 수 있다. 셰프도 기계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애플도 마찬가지로 아까 보여드렸지만 2025년이면은 뭐 굉장히 빠르죠. 한 4년 정도 안에 이게 온다는 건데 이게 완전 자율주행차가 오면은 택시가 필요 없겠죠. 지가 알아서 돌아다니다가 그냥 이거 잡아가지고 타기만 하면 지가 알아서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안에서 뭐 게임을 하든 아니면은 뭐 애플과 연동된 이런 서비스 앱을 하든 뭐 아무거나 막 하면서 놀다 보면 목적지까지 가 있겠죠. 사람과 접촉할 필요 없이 2025년이면은 나오게 된다. 그럼 우리가 원초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뭐 우리가 서비스업에서도 그렇고 뭐 택시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대면 활동이 있었던 분야부터 점점 로봇화가 되고 기계화가 된다. 야, 그럼 우리는 뭘 먹고 살아야 되냐 이거죠. 일자리는 점점 없어질 테고 경쟁은 점점 치열해질 텐데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로봇이 좀 하기 힘든 이런 뭐 농업이라든가 뭐 이런 좀 3D 업종에 가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냐 이렇게 되는데 농업도 지금 로봇이 점령을 했습니다. 이게 판봇이라는 건데요. 플랜트를 이렇게 일정하게 지어놓고 여기에 로봇이 알아서 식물을 재배하고 수확까지 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하는 시스템이 계속 갖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딸기 따는 것도 마찬가지로 지가 알아서 잘 익은 거 골라가지고 잘 딴다 이거죠. 이런 시스템이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농사도 여기서 사람이 필요 없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뭐 우리는 더 3D로 몰리는 거죠. 뭐 광부가 돼서 땅을 판다든가 아니면 뭐 똥을 푼다든가 이런 거 굉장히 힘든 일로 우리가 몰리는 거 아니냐 이럴 수 있는데 광업도 벌써 기계가 다 하고 있죠. 이거 미네로라 그래가지고 심해 있는 망간 단계 같은 거 이런 거를 캐 올리는 이런 기계라 그럽니다. 뭐 당연히 광물 채굴 현장에도 이게 계속 도입이 될 가능성이 크죠. 이게 인간 전유물이었던 생산 부분에까지 로봇들이 굉장히 많이 손을 뻗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류는 점점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우리는 뭘 먹고 살아야 되냐? 우리는 그냥 거지가 돼야 되냐? 그래서 1811년부터 시작됐던 러다이트 운동처럼 우리가 이제 기계를 다 때려 부시면서 우리 일자리를 뺏었으니까 그렇게 저항을 하면서 그냥 지내야 되냐 이건데 사실 기술의 발달 과정으로 봤을 때는 그 러다이트 운동 자체는 별 의미가 없죠. 우리가 아무리 지금 기계를 다 때려 부신다 그래도 결국에는 기계화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요. 그럼 우리는 뭘 먹고 살아야 되냐 이걸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답은 뭐냐? 바로 이 플레이 투 언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가치의 기준이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냐면 사당패입니다. 조선시대. 농번기라든가 이럴 때 농촌을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하고 뭐 밥벌이를 했던 지금으로 말하면 연예인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당시죠. 헬조선이죠. 이때는 이 사당패는 굉장한 천민이었어요. 이게 천인하고 양인으로 구분되는데 여기에 보이는 요 상민에는 농민이라든가 뭐 상인 아니면 뭐 공업인들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요 양인은 과거를 봐가지고 이렇게 신분 상승을 할 수 있었는데 천인이죠. 아까 뭐 사당패라든가 뭐 노비, 백정 뭐 이런 친구들은 과거를 봐가지고 신분 상승을 할 수 없어요. 가장 천하디 천한 이런 직업이었다 이겁니다. 답은 이 매슬로우의 인간의 7단계 욕구를 보면 답이 나오는데요. 그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그 생리적인 욕구 있죠. 뭐 먹고 마시고 뭐 의식주 뭐 이런 욕구가 제대로 충족이 안 되던 시절이었어요. 먹을 게 없던 시절이었죠. 뭐 기술도 굉장히 낮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농업이라든가 공업이라든가 상업 자 이렇게 낮은 수준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이런 직업 이런 것들에 가장 큰 가치를 부여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심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이런 6단계 이상의 이런 사당패라든가 뭐 연예인분들이 그 당시에는 가장 천한 이런 취급을 받았다가 지금은 우리가 틀려졌죠. 인간의 욕구 결핍이 점점 없어졌습니다.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가 다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6단계까지 온 거예요. 심미적 욕구까지. 즉 심미적 욕구는 뭐냐? 문화, 예술, 뭐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이런 단계고 사람들이 여기에 가장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연예인이라든가 아니면 뭐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뭐 지금 같은 메타버스 세상 이런 거에 가장 큰 가치를 부여하는 단계로 우리 인류가
지금 고수준으로 와 있다.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라든가 뭐 안정의 욕구 이런 낮은 단계들은 지금 기계가 많이 대처를 하고 있죠. 심미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아니면 또 자아 실현을 시켜주는 여기서 돈을 벌 것들이 나온다 이거죠. 여러분 최근에 새로운 XR 기기가 등장한 거 아십니까? 뭐 AR, VR이 아니라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XR 기기 요걸 착용을 하게 되면은 내 모습이 쫙 찍혀가지고 메타버스 세상에 딱 나옵니다. 한 단계 진화된 걸 가지고 XR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좀 뭔가 부족하죠. 네. 실제적으로 우리가 뭔가 제대로 게임 세상에서 뛰고 하려면 우리의 뇌까지도 뭔가 작용을 하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최근이죠. 2021년 7월 12일에 우리 카이스트입니다. 네, 요 형들이 인간의 피부 신경세포 모사형 인공감각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 실제 피부에 감각이라든가 이런 거 느낄 때 요 신경으로 전달되는 요 타입의 신호들이 있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쾌락이라든가 어떤 감각을 느꼈을 때 뇌에 연결된 요 뇌의 신호를 전달할 때 요것을 그대로 모사해 가지고 컴퓨터에서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되면은 뇌가 진짜 그걸 똑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좋은 느낌의 이런 감촉을 받았다. 그러면 컴퓨터가 이걸 복제해내 가지고 그걸 전달을 해주면 우리 뇌는 이걸 직접 만졌구나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지금 요거 생각하시면서 굉장히 좀 무릇한 웃음 저처럼 지으시는 분들은 뭐 굉장히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래는 어떻게 될지 답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가상의 메타 세상에 우리가 뭔가 정말 느낄 때 현실보다 더 리얼하게 느끼는 이런 세상이 멀지 않아 올 수밖에 없다. 이게 진짜 개발이 됐다는 거죠. 네, 인공감각 요게. 그럼 여러분 이 템빨이라는 이 카카오 웹툰 아십니까? 그 가상 세계에서 대당장이 직업을 가진 주인공이 뭐 아이템을 만들고 뭐 이러면서 레벨업도 하고 이러면서 가상 세계에서 큰 돈을 벌어서 현실에서 건물주가 되고 자아 실현을 해 나가는 웹툰입니다. 아마 저 같은 이런 아재분들은 만화 안 읽어보셨겠죠, 웹툰 같은 거. 하지만 요즘에는 이런 웹툰에는 이런 소재들이 굉장히 많아요. 심미적인 욕구죠. 유희를 충족시켜준다거나 자아 실현을 해주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가치를 크게 부여하고 있는 이런 뭐 만화라든가 아니면 웹툰 아니 뭐 이런 소설들 같은 경우가 우리 다음 세대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아무래도 우리와 다르게 이 가상 세계를 쉽게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뭐 어떤 자산이 현실 자산으로 넘어온다. 이거 자체가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다 게임만 하고 앉아있으면 소는 누가 키우고 농사는 누가 저 하는 거 아까 기계가 다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아직 생리적 욕구라든가 안전의 욕구라든가 뭐 이런 낮은 수준의 단계만 생각하고 있으면은 가치가 거기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선 돈 벌 기회가 지금 없어요. 이미 기계들이 많이 대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쪽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은 큰 돈을 벌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매슬로우의 욕구에 최소한 6단계, 7단계 하는 쪽에 이미 돈을 많이 지불하고 가치를 많이 지불하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죠. 농사를 짓는 분들이 농사를 짓고 나도 그 XR 기기, 뭐 VR 기기 착용하고 전에 저녁에 쉴 때는 여기에 접속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업들에 투자를 했을 때 거기에 돈이 있는지, 즉 사람들의 가치가 몰리는 곳에 우리의 돈벌이가 있다. 이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게임 다 하고 앉아있으면 소는 누가 키워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되죠. 오늘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디에 돈이 있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